삼국시대에도 스파이가 있었다. 고대판 정보전쟁의 실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독특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주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삼국시대에도 스파이가 있었을까? 하는 이야기예요. 흔히 스파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007, 제임스 본드, 첩보 영화, 비밀 문서, 은밀한 작전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1500년 전 삼국시대에도 이런 정보전을 벌인 기록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먼저 시대 배경부터 살짝 정리하고 갈게요.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를 3등분해서 각축을 벌이던 시기죠. 전쟁도 많고 외교도 복잡하고 때로는 같은 나라끼리 동맹을 맺었다가 배신하고 한마디로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의 정보, 즉 저쪽은 우리를 칠 생각이 있나? 병력은 얼마나 되지?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지? 이런 정보는 곧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죠. 자, 그럼 삼국시대 스파이의 첫 사례를 하나 소개해볼게요.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누구냐? 김유신입니다. 김유신 하면 흔히 신라 최고의 명장, 말 타고 칼 휘두르는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그런데요, 이 김유신이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엄청난 전략가이자 정보전의 달인이었다는 사실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백제가 신라의 국경 근처에 군사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훈련인지 실제 공격 준비인지를 몰랐던 신라는 긴장 상태에 빠지죠. 이때 김유신이 나섭니다. 직접 군복을 벗고 상인으로 변장해서 백제 지역까지 숨어 들어가요. 그리고는 시장, 마을, 술집 등지를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군사들의 움직임과 분위기를 파악하죠. 이렇게 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신라는 적절한 대비를 하고 백제의 기습을 막아냅니다. 이게 바로 고대판 잠입정보 작전이죠. 그런데 김유신만 이런 활동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삼국 모두 나름의 첩보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정복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외지에 대한 정보 수집을 활발하게 했죠. 삼국사기에는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정탐하게 하다, 밀사를 보내다, 첩보를 들었다 이런 문장들이요. 예를 들어 고구려 장수왕은 백제를 공격하기 전에 한강 유역의 방비 상황을 철저히 조사한 뒤 공격을 개시하죠.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철저한 정보 기반 전쟁이었단 뜻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 하나 더. 백제의 의자왕 시기 신라의 김춘추가 백제의 사신으로 갑니다. 이때 사실 김춘추는 단순한 외교사절이 아니었어요. 일종의 정탐 외교관, 스파이 겸 외교관 역할이었죠. 김춘추는 백제에서 거절당한 뒤 고구려에도 갑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눈치가 빨랐어요. 김춘추의 속셈을 간파하고는 감금까지 하게 되죠. 결국 신라는 김춘추를 구출하기 위해 대사멸령까지 내리며 정세를 요동치게 만들어요. 이 사건이 결국은 신라와 당연합군 형성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니까 정말 엄청난 첩보 외교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죠. 또 다른 예는 문서 속에 숨겨진 정보전이에요. 고대에는 지금처럼 사진, 위성, CCTV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보 수집은 전적으로 사람이 가서 직접 보고, 듣고, 말하고, 기록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고대의 스파이들은 보통 정탐꾼, 사신, 상인, 승려 등으로 위장해서 활동했어요. 불교가 활발했던 시기에는 승려들이 국경을 넘어다니며 정보를 교류하기도 했고요. 중국과 교류하는 과정에서도 문물교류라는 명분으로 외교 정보를 수집했어요. 삼국시대 정보전의 핵심은 은밀함이 아니라 활동성이에요. 이 시대 스파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첩보 영화처럼 숨어서 적을 암살하고 탈출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대신에 대담하게, 교묘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이었죠.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도 흥미로운데요. 말로 직접 전달하거나 편지를 숨겨서 보내거나 피로 쓴 편지를 몸에 감추고 이동한 사례도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볼까요? 삼국시대에도 분명히 스파이 혹은 정보요원이라 부를 수 있는 인물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상인, 외교관, 승려, 군인 등 다양한 신분으로 위장해서 활동했고 그들의 정보는 삼국의 운명을 뒤바꾸기도 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고대에도 첩보전과 심리전, 정보전이 매우 중요했다는 사실을 통해 삼국시대를 좀 더 입체적으로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인물이 진짜 스파이였을지 아니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정보전의 뿌리가 삼국시대에 있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